세종문화회관 한복판에서 발목이 뚝 하고 꺾인 발레리나, 과연 그녀의 꿈은 거기서 무너졌을까요? 순식간에 얼어붙은 관객석, 그리고 네온보다 뜨거운 서울의 응급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프랑스에서 날아온 무용수의 절망은 빠르고 따뜻한 손길 사이에서 새로운 무대로 바뀌기 시작했죠. 로봇팔의 3D 프린터, AI 코치까지 예술과 첨단 의료가 만난 서울의 밤은 기대 이상으로 빛났어요. 부서진 피루엣이 다시 중심을 찾기까지 두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몸과 꿈을 엮어줬을까요? 그 기적 같은 회복 스토리,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춤을 춰도 무대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든 뉴욕이든 도쿄든 광이 반짝이는 나무바닥은 결국 같은 나무바닥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공기 자체가 윙윙거리며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객석 뒤에 있는 커다란 유리벽이 밖에 네온사인을 받아 마치 호기심 많은 별처럼 반짝이면서 몸을 풀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엘로디 그냥 또 하나의 개막이야. 숨을 쉬자. 하고 속삭였어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답했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서울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잖아.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도 했고 동시에 두렵게도 했어요. 제가 아는 서울은 스마트폰, 게이머, 그리고 작은 화산처럼 김을 뿜는 길거리 음식뿐이었거든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 리듬, 그리고 따뜻함을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배울 거라는 걸 예감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검은 헤드셋을 쓴 한국인 무대 감독님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네줬어요. 근육 풀 때 좋을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프랑스어였어요. 그 억양에 놀라볼이 달아올랐어요. 저는 고마워하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주변에서는 무용수들이 스트레칭하고 의상팀이 튀티 지퍼를 올리고 오케스트라가 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바이올린의 낮은 웅웅거림이 지구가 공연 전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제 큐가 왔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어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가 시작되자 음악이 진짜 캥거루처럼 피트를 뛰어다녔어요. 저에게선 삼나무 향 송진 냄새가 올라왔고 커튼이 열리면서 저는 황금빛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23년의 훈련을 기억하는 근육이 하나하나 깨어났죠. 턴 하나 샹들리에를 찍었어요. 턴 둘비상구 표지 등을 찍었어요. 턴 셋발코니 난간을 찍었죠. 서울의 습한 공기가 비단처럼 저를 떠받치는 기분이었어요. 턴 넷두.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쨍하고 터졌어요. 하얀 불처럼 뜨거운 통증이 왼쪽 다리를 타고 올라왔고 발목이 꺾였어요. 방금 전까지 빙글빙글 돌고 있던 저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무대 조명이 줄처럼 번져 눈앞을 스쳤어요. 관객석에서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듯 놀란 숨이 터져 나왔어요. 입안에서 쇠맛이 느껴졌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자존심도 함께 부서진 건지 몰랐어요. 시간이 느려진 듯 했어요. 대역 미래유가 숨막힌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고 지휘자의 지휘봉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제 커리어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리용도 아니고 아직 읽을 줄도 모르는 한글 현수막 아래에서요. 커튼이 내려오기 전 단단한 손이 저를 붙잡았어요. 아까 그 무대 감독님이 무릎을 꿇고 헤드셋이 삐뚤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구급차 와요. 가만히 계세요. 침착한 영어 목소리가 안개처럼 깔린 공기를 헤치고 들려왔어요. 커튼이 완전히 내려가자 저는 바니시 냄새가 나는 차가운 무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불확실하게 잦아들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제 가슴은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을 전력 질주한 것처럼 폭주했고 땀이 목덜미에서 식었어요. 엘로디 저를 봐요. 미래유가 다른 쪽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눈이 크게 뜨인 채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훌쩍거림이 먼저 나왔어요. 통증이 가시철사처럼 심장 박동마다 더 조여왔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유니폼 입은 구급대원들이 부목을 제 발목 아래로 슬며시 밀어 넣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어 다시 쇠맛을 느꼈어요. 한 대원이 한국어로 숫자를 세고 다른 대원이 조심스럽게 저를 들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소품을 다루듯 세심했어요. 스트레처에 실려 복도를 지나면서 저는 프랑스어로 걱정하는 속삭임, 빠른 한국어 지시, 그리고 휴대용 모니터의 삐 소리를 파도처럼 주워들었어요. 문이 열리자 극장 측면 출구가 보였고 그 너머 한강이 도시 불빛 아래 반짝였어요. 제 사적인 폭풍도 모른 채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요. 사이렌은 끄고 파란 불빛만 깜빡이는 구급차에 실릴 때 저는 강물의 반짝임을 꼭 껴안았어요. 제발 이건 끝이 아니라 쉼표이길 하고 속으로 빌었어요. 문이 닫히고 천장 조명 하나만 은은히 켜져 있었어요. 머리맡에 구급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최고 병원으로 모실게요. 한국은 예술가를 잘 돌봐요. 그 말이 다른 종류의 따뜻함을 제 가슴에 남겼어요. 서울은 네온과 기계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꿈이 미끄러질 때 재빨리 손 내미는 사람들, 부서진 저를 예술가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였어요. 진통제가 세상의 모서리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갔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건 병원이 있는 방향으로 구급차가 부드럽게 회전한다는 감각이었어요. 도시의 밝은 거리 위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가고 있었죠. 얼음처럼 갈라지는 꿈이 가라앉지 않고 버티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눈을 감으면서도 저는 서울에서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냥 피루엣이 잠시 부러졌을 뿐 다시 중심을 찾을 거라고요. 극장 문이 확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볼을 세차게 때렸어요. 파랑과 빨강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미친 듯이 돌고 있었어요. 3분 남았어요. 무대 감독님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리옹에서는 구급차가 20분 넘게 늦은 적이 있었는데 운전사는 교통이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했었죠. 하지만 서울은 퇴근길 차량이 뒤엉킨 와중에도 제가 아직 숨을 제대로 고르기도 전에 이미 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밝은 재킷을 입고 무용수처럼 움직였어요. 한 명은 부목을 살피고 또 한 명은 제 손가락에 부드러운 클립을 꽂고 세 번째는 태블릿 카메라로 다리를 위아래로 스캔했어요. 휴대용 초음파예요. 영어가 빠르지만 다정했어요. 화면 속에는 거칠게 이는 흑백 파도가 있었고 그 속 어딘가에 금이 간 뼈가 숨어 있었어요. 통증 정도는 1에서 10 중 몇인가요? IV 라인을 들고 있던 여성이 바이올린 활처럼 손을 들며 물었어요. 8이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IV 진통제 들어가요. 10초 후면 괜찮아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운 약이 팔에 스며들자 통증은 우르르 소리치는 사자에서 낮게 으르렁대는 고양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대원들은 한국어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저를 구급차에 옮겼어요. 문이 쾅하고 닫히자 안은 우주선처럼 깨끗했고 천장 패널은 부드러운 파란빛으로 바다처럼 잔잔했어요. 벨크로 스트랩이 어깨를 감싸고 스트레처가 철컹하고 고정됐어요. 차가 출발하자 머리 위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어요. 왼쪽엔 제 심박수가 형광 초록으로 춤추고 오른쪽엔 실시간 도시지도가 신호등 아이콘을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꾸며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길을 안내했어요. 운전사가 뒤로 시스템이 차로를 열어줘서 우리는 터널처럼 곧장 가요. 라고 외쳤어요.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지만 안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대원 이민재 씨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CT 데이터 업로드 완료, 정형외과가 도착 전에 다 봐요. 라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방사선과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라 맥이 풀린 웃음이 나왔어요. 약 덕분에 모서리가 둥그러졌지만 호기심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도시는 LED 광고판에 아이돌 얼굴이 번쩍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그림이 스쳤어요. 구급차 안의 모든 삐소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모든 손길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서울이 잠 안 자는 이유가 사람 돌보느라 바빠서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ER베이에 내리자 문이 활짝 열리고 은은한 허브 비누 향이 났어요. 해군색 스크럽 차림 의사들이 길을 열어줬고 키 큰 여의사가 눈빛을 반짝이며 다가왔어요. 봉주르 낭트 양. 저는 스포츠 손상 전문 최소연이에요. 공연을 실시간으로 봤어요. 말 그대로요. 제가 놀라서 삑소리 같은 웃음을 냈어요. 금방 패디드 건이 위로 옮겨졌고 머리 위 레일을 따라 백조목처럼 휘어진 모니터들이 쓱 내려왔어요. 그중 하나에는 3D 모델로 된 제 발목이 홀로그램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비골의 깨끗한 골절이 주황색으로 빛나며 프랙처 그레이드 II라 깜빡였어요. 최 박사님이 스타일러스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인대는 늘어났지만 찢어지진 않았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밤에 최소 침습으로 맞추고 섬유 나사 쓸 거예요. 말투만큼 자세도 곧았어요. 당신 경력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춤출 수 있어요. 목이 칵 막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걸릴까? 저는 속삭였어요. 6주 부분 체중 8주 작업 12주 완전 복귀 목표예요. 무중력 트레드밀도 쓰고 압력 측정 양말도 신을 거예요. 무중력? 스마트 양말? 마치 공상 과학 같았지만 동시에 희망이었어요. 영상을 한 번 더 찍기 위해 영상실로 옮겼어요. 복도는 부드럽게 빛났고 벽 패널은 해 뜨는 금빛에서 바다 같은 청록으로 천천히 색이 바뀌었어요. 라이트 세러피 신경 안정 도움이라는 안내판을 보니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긴장 완화에 좋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갑자기 비디오 통화 벨이 울렸어요. 어머니인가요? 최 박사님이 물으셨어요. 무대 감독님이 번호를 주셨다며 화면을 돌려주었어요. 엄마 얼굴이 나타나 눈이 동그래졌어요. 박사님이 저의 프랑스어 영어 뒤죽박죽을 차분히 통역해 주셨어요. 엄마의 안도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또 한 번 힘이 주입되는 느낌이었어요. 수술 준비실로 돌아오자 기술자가 3D 프린터에서 맞춤형 브레이스를 바로 뽑아냈어요. 얇은 벌집 모양 플라스틱이 식자마자 제 다리에 쏙 끼웠어요. 석고보다 훨씬 가벼워요. 내일 샤워하셔도 돼요. 샤워라는 단어가 이렇게 발레처럼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수술실 문 앞엔 운동화랑 발레 슈즈가 하이파이브하는 귀여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산소마 너머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서울은 위험구역도 유머로 장식하네 하고 생각했어요. 마취 제가 따뜻하게 퍼지자 최 박사님이 귀에 대고 깨어나시면 치유를 시작해요. 기다림은 없어요. 약속했죠? 라고 하셨어요. 네, 약속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속삭였고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어쩐지 새로운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맑고 한국적이고 살아 숨쉬는 빛이요. 벽시계가 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수술실은 한낮처럼 밝았어요. 저는 투명한 유리벽과 문, 심지어 천장 일부까지 유리로 된 막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패널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석 상자처럼 반짝였고 멀리 크레인에는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한강은 밤하늘에 쏟은 은빛 잉크처럼 흘렀어요. 그 차분한 풍경에 집중하려 애쓰는 사이 파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준비했어요. 머리맡 LED 화면에는 제 왼발목 3D 이미지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깨진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모습에 발목 바깥쪽 돌출 부위인 측부 목사의 골절선이 밝은 주황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최 박사님은 얇은 투명 고글을 쓰고 서 있었어요. 고글에는 형광선이 떠 있었어요. 여기 박사님이 골절선을 톡톡 두드리며 티타늄 마이크로 나사 2개 스파게티보다 얇아요를 넣을 거예요. 라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로봇팔이 나사를 가이드할 거예요. 팔 굵기가 5mm라 절개도 작고 흉터도 거의 안 남아요. 저는 미래적인데요 하고 삼켰어요. 박사님은 웃으며 맞아요. 하지만 스포츠 부상에선 여기선 일상적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어서 저에게도 고글을 씌워주셨어요. 고글 속엔 나사들이 제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뼈가 초록색으로 봉합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 레벨 같았고 로봇팔은 장난감을 옮기는 크레인처럼 보였어요. 센티미터 하나까지 계획된 게 보이니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간호사가 얇은 태블릿을 제 무릎 위 거치대에 올렸어요.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디지털 동의서가 떴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인했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서류 더미도 없고 돈 얘기도 없었어요. 박사님이 국민건강보험이 70%, 문화체육관광부가 30% 지원해요. 청구서는 없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프랑스 친구들이 병원비 때문에 눈물 짓던 장면이 떠올라 어깨가 확 풀렸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나요? 박사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작은 농담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내 발끝은 계속 예쁘게 뻗어야 해요. 그게 목표죠. 박사님이 싱긋 웃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취과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무대를 떠올리세요. 라며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오페라 가르니에의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장면을 떠올렸는데 곧 서울 야경이 흐릿하게 위로 덮이더니 모든 것이 까맣게 사라졌어요.
49일 뒤 저와 민지는 스튜디오 B 회색 마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지개 양말 안의 새 발목이 따뜻했어요. 민지가 폰을 들어 최 박사님과 화상 연결을 했어요. 저는 천천히 레벨리에 올랐고 스마트 미러가 초록선으로 완벽 정렬을 보여줬어요. 문틈으로 직원 두 분이 고개를 내미며 웃었어요. 한 번 더. 편하면 플리에 추가해요. 박사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어요. 을 쉽게 굽혔을 때 날카로운 항의는 없었어요. 대신 활시위를 당겼다 놓는 듯한 기분 좋은 긴장이었어요. 놀랍도록 숨도 고르고 편했어요. 그 뒤 며칠은 연습으로 흐릿했어요. 저는 제게 상처를 줬던 피루엣을 3번씩 묶어 연습했어요. 날이 갈수록 발목에 들어간 티타늄 나사가 작은 스프링처럼 느껴졌어요. 앱은 매일 별과 폭죽 이모지를 보내줬어요. 리옹의 옛 스승님도 라이브 스트림 댓글로 INCROYABLE 이라 외치셨어요. 드디어 연기됐던 폐막 공연이 찾아왔어요. 로비는 카메라와 꽃다발로 북적였고 웰컴 백 LODIE 현수막이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걸렸어요. 무대 뒤에서 저를 구했던 구급대원님들을 만났어요. 슈트 차림이지만 웃음은 그대로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응원할 거예요. 라며 파란 리본 부적을 건네주셨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시작됐어요. 두근보다 감사가 더 크게 뛰는 걸 느꼈어요. 붉은 막이 오르고 저는 황금빛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었어요. 생상스 선율이 흐르며 저는 공포 대신 기쁨으로 돌았어요. 샹들리에 턴 1, 출구 표지 턴 2, 숨을 들이쉬며 턴 3. 발목이 마치 노래하듯 단단했어요. 세상이 도는 게 무섭지 않고 즐거웠고 착지 전에 관객들은 이미 기립박수를 쳤어요. 커튼콜에서 꽃다발이 품에 차고 넘쳤어요. 저를 위해 태블릿을 흔들고 있는 최 박사님이 보였어요. 제 분장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뒤풀이로 삼겹살집에 모였어요. 상추쌈을 들고 팀워크에 건배했어요. 라고 외쳤어요. 민지가 발목과 알고리즘에도요. 라고 받아쳤고 셰프님이 서비스로 김치를 더 주셨어요. 창밖 보랏빛 남산타워 불빛이 두 나라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다음 시즌엔 파리에도 서울식 의료과정을 도입하고 싶어요. 영혼과 속도를 섞자고요. 라며 새 다짐을 알렸어요. 민지가 병을 짠하고 부딪히며 캣고 계속 가요. 라고 외쳤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발목 안작은 티타늄 나사들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춤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발레리나의 새로운 도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